가기사는 증시 각도기. 안녕하세요. 전문 투자 정신 아침판 안지원입니다. 네, 각도기 걸습니다. 안 좋은 예상은 언제나 이렇게 들어맞죠. 네. 시장이 흔들릴 거다. 잘못하면. 근데 시장이 흔들려 버리네. 네. 근데 뭐 오늘도 역시나 뭐 코스피는 거의 보합세. 그렇죠. 코스피는 뭐 과열이 SG 발 그거 외에는 없었는데 그 SG 발은 영향이 없으니까. 네. 네. 이제 뭐 잦아들었죠. 뭐 코스닥은 1%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시장 개별 종목으로는 훨씬 더 많이 급등하거나 아니면 훨씬 더 많이 생각보다 좀 떨어지거나 네. 천차만별이었습니다. 아, 좀 조용히 갔으면 좋겠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. 네, 안타깝습니다. 네. 네. 그만큼 좀 기회도 더 있을 것 같아요. 개별 종목으로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만큼 떨어지니까 매수할 기회가 또 온다. 그렇죠. 공격적으로 바뀌셨네. 좀. 그런가요? 저보다 상당히 그 신중하고 보수적인 운용을 하잖아요. 근데 그렇죠. 현금 비중을 조금 더 각도인보다는 많이 네. 갖고 가는 편이긴 한데 현금 부여 비중 때문에 요즘에 속 탔죠. 1분기에 네, 속 좀 탔죠. 예. 네. 부러웠죠. 현금 부족 없는 사. 네. 현금 비중을 작년에는 좋았어. 작년에는 저보다 더 결과적으로 좋았거든요. 그렇죠. 현금 부여 비중이 좋았던 게.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판세가 좀 뒤바뀐 거죠. 네. 1분기 굉장히 강세해 보였잖아요. 남은 현금 왜 다 안 썼을까 이런 후회가 좀 들긴 하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네. 그러니까 오히려 떨어지니까 기회야. 그렇죠. 기회가 또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. 잡아야 네. 될 것 같습니다. 예. 네, 오늘 수급은요. 코스피에서 개인이 1조 샀고 많이 외국인이 샀다. 1조 3천억 팔았습니다. 근데 사실 외국인이 1조 3천억이나 이렇게 팔았다고는 이게 데이터는 나오는데 도대체 뭘 판 건지 잘 모르겠어요. 그러게. 코스피에서 그 상위 순매도 보니까 LNF, 리노공업, 하이닉스, 메리츠금융, 신한지주 이런 데 한 200억? 100억 후반대에서 200억 정도 규모 팔았거든요. 삼성전자 안 팔고 1조 팔 수 있나? 삼성전자, 그렇죠. 하이닉스, 에너지 솔루션. 네. 삼성전자 오히려 180억 매수했거든요. 그래서 데이터가 조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. 아니면 프로그램 매도로 한꺼번에 터뜨려가지고 데이터가 안 잡혔을 수도 있겠네. 어떻게 보면.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으로 잡혔을 텐데 좀 요거는 조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네요. 데이터나 요거 조금 내일 좀 확인 좀 해주세요. 이게 뭐 1, 2, 3 하여튼 탑5 안 팔고 1조씩 팔 수 있을 가능성이 없어 보니 1조 3천억인데 무려? 네. 그렇죠. 네. 네, 오늘 업종별로는 의약품 섹터가 0.7% 상승을 했고요. 뭐 광동제약, 중해제약, 유나이티드제약, 유한양행, 셀트리온, 삼성바이오 1%에서 3%씩 상승을 했고요. 네. 화학 섹터에서는 타이어가 좋았습니다. 타이어. 요새 완성차 업체들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. 그렇죠. 네, 이제는 약간 곁다리로 타이어까지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기존에 좀 시장에서 큰 관심이 없었던 자동차 부품주 영원한 PER 4, 5배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런 회사들이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면서 급등을 이어가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화학 섹터에서 타이어와 같이 이제 화장품 중에서도 대형 화장품 말고 그렇죠.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뭐 아모레나 이제 LG생거는 조금 조용하고 생각보다 우리가 화장품 하면 중국 없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미국이 일단 중국보다는 훨씬 더 큰 시장이고 일본도 그렇습니다. 일본도 한 중국 대비해서 한 3분의 1 되겠어?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70% 규모 이상 됩니다. 그러니까 적지 않죠. 굉장히 큰 시장이죠. 거기도 인구가 1억이고 일단 구매력 파워가 세지 중국보다는. 그렇죠. 1인당. 네. 근데 그 두 시장에서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한국 화장품들이 늘려가고 있습니다.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. 철강금속 섹터에서도 세아제강 어닝 서프라이즈 나서 4.8% 상승했고요. 알루코, 신팩, SK 오션플랜트, 포스코홀딩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. 전기가스에서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을 했는데도 2% 하락을 했고요. 한국가스공사도 1.3% 정도 여기도 올렸는데. 네, 의료정밀 섹터에서는 SD바이오센서가 오늘 어닝 쇼크 나면서 4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컨센이 플러스 1,000억이었는데 영업이익 마이너스 1,200억이었습니다. 그거 지금 얼마 안 빠졌네. 그렇죠. 워낙 기대가 없어서 그리고 이미 주가도 많이 빠졌고. 거의 뭐 그렇지. 이렇게 이제 시체 얘기를 향해 가는 거지. 죄송합니다. 이런 표현 써가지고. 더 이상 두들겨 맞아도 별로 안 떨어지는. 많이 떨어진 거네. 그럼 그동안에. 오늘 운수창고 업종에서도 H&M, 페노션이 한 2%대 정도 하락을 했고요. 뭐 항공주들은 뭐 보합에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. 오늘 한국타이어가 일단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. 금요일 장중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. 1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이 2천억이었는데 소폭 미달한 1,910억 정도 발표를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한 51%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. 순이익이 좀 많이 낮게 나왔어요. 960억 나왔습니다. 순이익은 전년 대비 15% 정도 하락을
하면서 이제 3%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. 근데 네. 이제 분기 보고서 발표된 거 보니까 영업 외 손익으로 이 대전 공장에서 이번 분기에 화재가 네. 났거든요. 그거 영업외 손실로 한 700억대 정도 반영이 됐는데 실제로 3월 달까지 한국 타이어 제품 없습니다. 재고 없습니다. 막 이랬었어요. 제가 한번 그 마트 가서 물어봤거든요. 뭐 이런 거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는 특별한 타이어는 수급이 안 됩니다. 불나서요. 아 실제로 제가 가서 갔을 확인해봤죠. 네, 물어봤죠. 전기차용 타이어. 네, 맞습니다. 네, 네. 전기차용 타이어가 이번 호실적을 또 이끈 주요 품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. 이해가 안 되네. 몇 대 안 되는데. 네. 자주 바꾸긴 하죠. 근데 이제 일단 대전공장 화재로 인한 영업 손실은 이거 분기 보고서 보니까 네. 종합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마 들어올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가 됐고 전년 대비 일단 영업이익이 50% 늘어났죠. 게다가 펀더멘털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된 모습들이 좀 파악이 됐습니다. 내연기관 타이어보다 전기차 타이어가 훨씬 비싸잖아요. 많이 이쪽 비쌉니다. 부분에서 마진 상승의 원인을 좀 찾을 수가 있었고요. 폭스바겐이나 도요타향 이쪽 전기차향으로 좀 많이 비중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.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몇 개 안 돼요. 피레알리, 미쉐린, 한국 타이어, 다른 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네. 그리고 내연기관 타이어라고 하더라도 고부가치 제품이 18인치 이상 타이어라고 하는데 요즘 차들 이상하다. 다 바퀴를 큰 걸 달더라. 그러게요. 그 휠을 되게 중요시하는 차주분들이 많더라고요. 아니 휠이 크면 돌멩이를 잘 건너긴 해요. 작은 약간 주행 휠보다 안정성이 있고 큰 휠이면 돌멩이 밟을 때 충격이 덜하긴 해. 자전거 타면서 깨달은 바야. 자전거는 29인치 쓰거든요. 29인치 쓰는데 저는 20인치 자전거도 있거든요. 자전거 여러 대 있으니까 어떤 그 자전거 타이어에서 오는 충격은 큰 게 조금 더 잘 굴러. 그러니까 돌멩이가 예를 들어 이만큼 있으면 작은 타이어는 이건 넘어가기 힘든데 큰 타이어는 잘 넘어간다. 이런 개념이. 그래서 커지나? 근데 이렇게 되니까 타이어 값이 비싸지니까 이게 소비자들은 별로 안 좋아. 비싸긴 하죠. 비싸요. 네. 근데 남자들 중에 휠 자부심이 좀 있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. 타이어 값만 비싸지 10만 원 하던 게 막 40만 원, 50만 원씩도 넘어가는데 한 개당. 네. 네. 그래서 이쪽 부분 이 18인치 이상의 내연기관용 타이어 쪽도 비중이 좀 확대가 되면서 마진에 좀 기여를 했습니다. 18인치 이상 비중이 전년 대비 4.5%포인트 증가해서 43.5% 달했다고 합니다. 회사 측은 이제 신차용 중에 전기차용 비중을 20%까지 올리겠다. 내연기관 18인치 이상 비중을 45%까지 상향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네, 뭐 실적도 괜찮았고요. 그리고 금호 타이어도 괜찮았습니다. 1분기 영업이익이 네, 전년도에 5억 나왔거든요. 네. 이번에 540억 나왔습니다. 금호 타이어는 주가 이미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오늘 또 올랐어요. 네, 10년 내 이제 최대 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요. 일단 이 한국 타이어나 금호 타이어나 그간에 이제 운송비가 많이 올랐을 때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운송비가 좀 많이 떨어진 게 반영이 되면서 고마진 제품 위주로 판매 비중도 좀 확대가 됐고, 그렇지. 그리고 1분기에 이제 현대차, 기아차 실적 굉장히 좋았죠. 네, 완성차 실적 상승 그 반도체 부족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이쪽 부분도 좀 실적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. 그러네요. 부피가 크고 무거우니까 운송할 때 돈이 많이 드는 구조네요. 네. 그리고 비용이 올라온 만큼 판가도 조금 올려서 판가 인상 요인도 좀 반영이 되면서 1분기에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서 이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한 넥센 타이어까지 실적 기대가 돼서 오늘 발표 안 했는데도 6%대 상승을 했습니다. 넥센 타이어도. 네. 한국 타이어는 6%, 금호 타이어는 12% 상세 보였고요. 네. 완성차 업체가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 나니까 이 타이어도 좋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늘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. 예. 일단 아진산업과 코리아 FT라는 곳이 각각 전년도 영업이익이 한 2배 이상 정도 발표를 했고요. 네. 이 이외에 여러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도 맞아요. 네, 실적 좋은 애들이 많습니다. 오늘 아침에도 아주 막 18%씩 튀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 다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나오대. 네. 네, 자동차 부품주는 제가 대학생 때 굉장히 즐겨 투자를 했었던 회사였거든요. 싼 주식들이지. 그때 당시에 그랬죠. 아예 뭐 마진율이 없다 보니까 너무 쌌죠. 네. 그때 저도 너무 이렇게 좋았던 기억이 나거든요. 그때 투자를 했을 때 막 PER 엄청 낮았을 때 투자했는데 이게 차화정 시대를 겪으면서 막 올라서 큰 수익을 좀 수익률로는 그때 금액은 작았지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옛날에 여기서 거버넌스 경험했던 삼립이라고 있었어요. 빵 만드는 거 말고 뭐 라이트 만드는 회사인데 야 그거를 자식한테 넘겨주려고 그런지 말도 안 되는 자회사하고 합병을 시키더라고. 말도 안 되는 가격에. 근데 그걸 어떤 자산운용사가 동의해줬어.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막 싸웠어.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합병하는 걸 동의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? 그랬더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. 그래야 가치가 올라가죠. 이거 이렇게 해도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?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는. 거버넌스 아주 그지 같은. 네. 그런 회사들 많았죠. 네. 네, 맞아요.
그래서 말했어. 네. 근데 대학교 때 얘기 제가 잘라서 죄송합니다. 그때 이제 제가 뭐 투자도 했고 그때 기업 분석 대회 같은 것도 자동차 부품주 가지고 나가고 했거든요. 그때 당시에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증권사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들으셨는데 그때 혼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. 자동차 칭찬받은 게 부품주, 아니고 네, 이렇게 재미없는 걸 들고 와가지고 2011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현대차 PR이 얼마인 줄 아냐? 그래서 뭐 4, 5배인데 그러면 부품주 PR도 그 정도인데 부품주가 완성차 업체 PR을 넘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? 막 이러면서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러고 나서 튀었어. 그러고 나서 뭐 그래 맞아. 네. 모두가 부정하면 애널리스트까지 부정하면 그거 되더라. 근데 뭐 정말 경험 나도 많아요. 그렇죠. 근데 차화정 장세 꺾이니까 또 순식간에 말짱 도루묵이지. 되더라고요. 그래서 장기 투자 못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한국에서. 네. 그 이후로 잘 자동차 부품주에는 큰 관심이 이렇게 없긴 했는데 요즘은 또 굉장히 좋았네요. 네. 그래서 아진산업, 코리아 FT 뭐 10% 가까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. 네. 현대기아차도 뭐 오늘 뭐 장이 별로 안 좋았는데도 오늘 보합세를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꺾이질 않네요 완성차 업체도. 네, 그리고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폭락한 기업들이 나왔습니다. 한화손해보험이 8% 하락, 한화생명이 6% 하락, 뭐 흥국화재, 동양생명 다 4, 5%씩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. 선반영인가 보네. 그러게요. 일단 한화손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분기에 1240억 나왔습니다. 전년 대비 한 7% 정도.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. 얘는 시가총액 얼마 안 될 텐데. 그렇죠. 얼마 안 될 텐데. 근데 IFRS 이제 17로 회계 제도가 변경이 되면서 초기에 많이 기대감이 좀 잃었었는데 그렇지. 이게 실제로 다 나오고 나니까 조금 소멸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아니 전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좀 유감스러운 게 시가총액 1조 안 될 텐데. 훨씬. 근데 분기 영업이익이 1,200억 나왔으면은 이거 이렇게 꾸준히 나오면 뭐 계절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천억 이상 나온다는 얘기인데 1조 안 되는 거 맞죠? 그렇죠. 그렇겠죠? 저도 잘 모르겠는데. 네. 뭐 근데 지금 이게 주가가 이렇게 아무리 실적이 이미 선반영됐다고 해도 주가가 이게 지금 한국 시장의 현실 아닌가 싶네요. 그렇죠. 분기에는 또 이제 실적에 따라서 많이 바뀌긴 하는데 최근에 또 굉장히 이 장이 안 좋을 때도 보험주가 잘 방어를 했거든요. 네. 그리고 이제 회계 변경 이전에는 초기에 이 사업비 같은 게 많이 인식이 됐었습니다. 근데 이제 회계가 변경된 이후에는 초기에는 이 사업비 인식을 되게 적게 인식을 하고 갈수록 뒤로 갈수록 크게 인식을 하는 구조로 바뀌었거든요. 그래서 네. 당연히 초기에는 마진이 좋아집니다. 네. 그리고 그게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안 좋아지고 심지어는 이제 손실 계약으로까지 변하는 케이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첫 번째 호실적들이 좀 발표가 나니까 이제는 안 좋은 구간이 좀 남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좀 그래도 제가 안 갖고 있으니까 편하게 얘기해 드리면 그래도 심하게 지금 5천억이네. 5,011억, 5,100억. 그런데 1,250억 나온 회사, 이거 1 아니야? 영업이익 대비 1배도 안 되는 거 아니야, 이거? 거의 1배잖아, 1배. 4 곱하면은 지금 딱 5천억이구만. 그럼 1배인데, 영업이익 1배. 그러게요. 믿기지가 않는데요? 영업이익 1배인데,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. 제가 보기에. 그래서 우리가 싸다는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. 이 모습을 좀 보세요. 영업이익 1배, 기가 찬다, 진짜. 그러니까 기업도 잘해야 되고, 개인들도 좀 길게 안목을 가져가셔야 돼. 그러니까 기업들 뭐 계속 이렇게 주주환원하고 하면은 언젠가 반영됩니다. 좀 인내심을 가지고 하세요. 어쨌든 당신네들 어려우면 자금 조달하라고 유상증자 때릴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잘 하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면서 이거 투자해도 괜찮네. 야 배당도 잘 나오네. 예금보다 좋네. 이렇게 생각이 바뀌겠지. 야 이거 부동산보다 좋아.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돈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겠어요? 퇴직연금도 계속 들어오고. 퇴직연금 들어오는데 기회예요. 저는 주주가치 잘 하시는 회사는 주주들이 아주 영웅되신다고 생각합니다. 대주주가 돈만 버실 생각하지 마시고 영웅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주주환원율 끌어올리는 게 네. 제일 쉽게. 일론 머스크. 네? 일론 머스크 봐봐. 왜요? 일론 머스크는 주식 상승해서 스타된 거 아닙니까? 따지고 보면 주식 죽어 있어봐. 저 사업도 못했고 저렇게 키우지도 못했고 스타도 못했어. 그렇죠. 네. 네. 뭐 근데 뭐 하루 아침에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네. 좀 아쉽습니다. 네. 그리고 화장품 이야기인데요. 중국 의존도가 좀 높았던 업체들, 좀 대형 업체들은 조금 재미가 없는데 일본이랑 이제 미국 쪽에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네. 일단 화장품 시장 규모 보면은 미국이 800억 불, 요거는 21년도 기준 자료입니다. 네. 중국이 500억 불, 일본이 380억 불. 예. 일단 미국은 중국보다 한 60% 큰 시장이고요. 일본도 중국의 70% 정도는 넘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큰 규모인데요. 네. 미국과 일본에서 한국 화장품 수입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네. 일단 15년도에는 미국에서 한국
화장품 수입 비중이 5%대였는데 18년에는 이제 9% 후반대, 21년도에는 13%대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. 네. 일본 시장에서도 한국 화장품 수입 비중이 15년도엔 10% 정도였는데 18년에는 20%, 21년도에는 38%가 넘었습니다. 네. 네, 최근까지도 뭐 일본에서 인기 많은 화장품들 관련 이제 제조사들은 또 주가가 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. 네.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에서 좀 의미 있게 수출이 확대되는 업종 위주로 이제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코스메카 코리아, 잉그루드랩, 코스맥스 뭐 이런 회사들이 오늘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. 뭐 애경산업도 오늘 7%대 많이 상승을 했네요. 네. 중국의 의존도가 좀 높은 업체들은 요즘에 조금 심심하긴 합니다. 한국 그 여성들이 아시아권 전 세계적으로 미모가 가장 출중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혹시 화장품 때문인가요?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. 전 질문만 했을 뿐입니다. 네. 넘어가시죠. 네. 네. 그렇습니다. 네, 그리고 전기요금 8원 인상을 했습니다. 킬로와트 시당 8원 인상을 해서 한 5.5% 정도 인상률을 보이고요.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메가줄당 1.04원 인상해서 5.3% 정도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이 전기요금이 월 3,000원, 가스료는 월 4,400원 정도 인상한 수준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전기요금 네.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도 13원 정도 인상을 했는데 이번에 추가 인상했지만 8원은 아직 좀 많이 부족하긴 하죠. 여전히 이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파는 이 적자 구조를 메꿀 수 있을 정도의 인상률은 또 아니다 보니까 네. 계속 이렇게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. 가스요금은 이제 올해 첫 인상을 한 거고요. 네. 가스요금도 좀 심각하죠. 네. 네, 그래서 1분기 실적도 나왔는데요. 한국전력이 마이너스 6조 1,700억 정도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. 4분기에는 그래도 11조 가까이 나왔는데 많이 줄긴 했었죠. 뭐 연료비가 일단 19% 정도 상승을 했는데 전년 대비예요. 네. S&P 상한제가 생겨서 많이 이제 발전사들한테 전가를 한 것 같습니다. 연료비가 15% 정도만 올랐습니다. 그러면 19% 연료비가 실제 상승했는데 15%만 인식했다는 거는 나머지는 이제 발전회사에 떠넘겼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그리고 다행히 이제 유가는 조금 하락세로 가는 것 같아요. 1분기에 이제 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. 90불 최고 90불대까지 갔다가 지금 70불 정도 조금 깨질랑말랑 60불대 볼랑말랑 같이 좀 하락하고 있어서 S&P도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전기요금은 가파른 인상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죠. 요거 올리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. 네. 그 전에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자구책을 먼저 마련하라라고 해서 자구책을 한 40조 원 규모로 가스공사하고 이 한국전력하고 마련을 했다고 하고 직원들 성과급도 이제 깎고 몇 급 이상은 그리고 뭐 임금 인상도 반납하고 그리고 네. 갖고 있는 부동산도 막 조 단위로 막 많이 팔고 서초구에 있는 거, 뭐 여의도에 있는 거, 인천에 있는 거 여러 가지 다 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8원 정도 겨우겨우 인상을 했는데 추가로 얼마나 인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이제 그 인상분보다는 연료비 완화에 연료비 좀 하락하는 거에 기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참 어려운 문제예요. 뭐 제대로 반영을 하면 올려야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에너지 뭐라고 하지? 이 에너지 좀 어려운 층 있잖아요.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올리는 게 생존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그렇죠. 월 뭐 3,000원, 4,000원이라고는 하지만 네. 그것도 부담이 되는 분들은 어려울 수 네. 있죠. 그래서 네. 그 타겟해가지고 조금 세제 혜택 같은 거를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. 정부에서. 전기료는 다 같이 올리지만 특정 계층한테는 뭔가 좀 혜택을 이렇게 주고 이런 보완책을 좀 참 마련하고 어려워요. 그래서 그리고 또 개인들 누진세 내는 것도 진짜 지금 폭탄 수준이거든. 잘못하면은. 그러니까 이걸 또 그거를 올리자고도 못하겠고 또 깎자고 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퍼뜨려야 되니까 또 굉장히 어렵네요. 네. 네. 그리고 뭐 기업들 부담도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. 전기요금도 전기 요금 낸 것도 1분기에 많이 늘긴 했거든요. 네. 요금 인상을 했으니까 이번에 추가 인상했으니까 뭐 기업별로는 뭐 몇 천억씩 이렇게 더 전기요금 부담이 좀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참 안타까운 게 한국에서 신재생이 좀 잘 펼쳐지면 미국이나 중국처럼 그럼 좀 편하게 좀 이거 계속 늘립시다. 지금 어렵더라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참 좋을 텐데 참 여러모로 어렵습니다. 이 전력 문제는. 네. 네,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.